그러니까는 장이 어렵더라도 네. 기다리고 찾고 공부하다 보면 먹을 게 무진장 많아요. 그죠? 하늘 봤으면 이제 바다를 봐야죠. 아, 한국 조선해요. 요즘 그럼요. 조선해운 뭐 주가 뭐 엄청 올라갔죠. 좋아 보이던데요. 아, 그럼요. 이 수주 또 세계 1위를 하고 네. 이게 이제 일봉인데 방금 전에 보신 건 주봉이고 그래서 다시 이제 수주 싹쓸이. 그동안에 이제 다시 말해서 배도 안 만들어내고 코로나로 때문에 이제 셧다운이 돼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이 경기 재개되고 어쨌든 배로 옮겨야 되는데 이게 그 배가 부족한 거예요. 이제 수년 동안 이제 배를 안 만들어내고 그렇죠. 또 뭐 과거에는 이제 그리스 같은 데서 이제 수주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그때 남유럽 국가들 뭐 재정 위기도 있고 경제적으로 나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그 해운 운임도 많이 올라가잖아요. 배가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이것도 그렇고 현대미포조선 한번 보세요. 현대미포조선. 네. 이것도 뭐 되게 많이 올라왔죠. 거의 비슷해요. 네. 거의 비슷하게 상당히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근데 이제 요것도 이제 한번 보실 게 여기가 지금 거의 꼭대기 근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거를 뚫고서 올라갈 수가 있나 여기에서 일단은 거래가 많이 터졌는데 그래서 다시 또 떨어질 건가 이제 한번 봐야죠. 이 중에서 곤란한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선생님 워낙 잘 맞추시니까. 요거 뚫을까요? 저는 이제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는 조선주가 수주를 많이 받는 건 맞아요. 네. 그런데 원재재 가격이 많이 올라가잖아요. 배에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게 뭐예요? 철이 제일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철강석 값이 올라가면 다시 말해서 쇠 가격이 많이 올라가면 돈을 많이 못 벌겠죠. 그러면 추가적으로 수주를 많이 받아도 돈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것도 또 생각을 해봐야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도 선반영이 돼서 이제 올라가는데 이 정도면 제가 보기에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네. 그렇지만은 이제 조금 이제 웬만큼 되지 않았나. 이렇게 이제 사실 조선해운에서 가장 핫한 종목은 HMM이죠. 흠슬라라고 요즘 불리고 있는데 진짜 많이 왔죠. 이거 선생님이 요거 차트로 봤을 때 이게 이렇게까지 올라갈 수 있는 차트로 보이는 지점이 있나요? 지금 이제 각오로 본다면? 근데 요럴 때 이제 여기가 고비였거든요. 여기. 원래 이제 여기에서 단기적으로 요거 없을 때만 해도 여기 되게 많이 올라온 거거든요. 이 HMM이 옛날에 잘 아시다시피 이제 현대상선이죠. 현대상선. 현대 그룹이 현대 자동차 그룹 말고 현대 엘리베이터가 있는 현대 그룹. 여기에 거의 이제 주력 회사인데 과거에 이 적자도 크고 그래가지고 유상증자하고 감자하고 자사주 받고 감자하고 그래가지고서 여기 투자자분들이 속을 무진장 많이 썩었던 그 기업인데 이게 황골 탈퇴를 한 거죠. 그냥 완전히. 그래서 요번에 영업이익도 대박인 터뜨리고 막 그래가지고서 이렇게 많이 올라왔는데 그러다가 여기서 한번 이렇게 떨어졌는데 요렇게 모일 때 있잖아요. 요게 21선을 안 깨잖아요. 그러면 거의 대부분 올라가요. 이렇게 이제 그 그래프가 모일 때 있잖아요. 요거는 이제 개별주도 마찬가지예요. 개별주. 그러니까는 개별주도 이렇게 이동평균선이 모일 때는 여기서도 여기 보면 요거 있잖아요. 요거. 여기서도 이렇게 모이잖아요. 여기. 그러면 보통 웬만한 악재가 나오기 전에는 이게 깨지지가 않아요. 그러고서 요때도 한번 괜찮지 않았나 싶은 거. 여기서도 보면 또 21선이 안 깨져. 이거 많이 왔는데도. 그러면 21선이 깨지면 이제 어느 정도 끝이 아닌가 싶은데. 그러니까 여기서도 아직도 이격이 조금 요번에 급하게 올라가느라고 5만 원 찍고서는 조금 이제 급하게 내려왔지, 지난주에. 그런데 이것도 여기까지 떨어지더라도 또 다시 대반등이 어느 정도 일지 않을까 싶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단기 매매 여기에서 만약에 사시는 분 같은 경우는 이거를 뚫는지 확인을 하고서
이거를 못 뚫으면 그냥 팔아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거를 뚫는다 그러면 조금 더 가까워. 그러니까 여기서 샀을 때는 만약에 요거 5만 원을 테스팅 한번 해보고 5만 원 그래서 이거 못 뚫네 그러면 그냥 팔아도 손해는 아니잖아요. 조금 이익을 덜 먹는 거지. 그래서 요럴 때는 이제 기술적인 매매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서 살 때는 중장기적으로 갖고 가기는 좀 그렇고. 네. 그러면 이제 레저 쪽이죠. 아까 말씀해 주셨던 호텔 신라. 이거 좋죠.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때 이제 재확진 그 확산되면서 여기까지 떨어졌는데 요때가 이제 그 저거 앞둔 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매도. 그때 이제 돌았던 게 이제 뭐였냐면 그 고평가되어 있다는 것들. 다시 말해서 공매도 타켓이 될 수 있는 기업들, 신세계. 그때 이제 유포됐던 게 언론이나 뭐 지면신문이나 뭐 인터넷상에서 유포됐던 게 신세계, 롯데관광 뭐 이런 거였어요. 호텔 신라. 그런데 그거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분들도 참 뭘 모르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지난해 실적이 당연히 나빴던 기업들 아니에요. 그러면 그 공매도라는 게 기업 실적에서 그 기준이 보통 이제 PER이나 PBR이 높은 것들 뭐 이런 거 가치 보다 높게 평가가 됐던 것들만 이제 공매도 대상이 보통 되는데 이런 기업들은 지금 말씀드린 이런 기업들은 당연히 나쁜 기업들이니까는 작년에 뭐 코로나 때문에 영업이익이 뭐 제대로 났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 그 영향으로 해서 그때 이제 제가 보기에는 많이 떨어진 거예요 이게. 그러고서 실질적으로 공매도가 시행이 되면서부터는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역으로 요거하고 신라 호텔하고 신세계하고 거의 비슷할 거예요. 안 봐도 빤하거든요. 봐요. 거의 똑같은 거 같죠? 지금 화면이 바뀌었는데 바뀐 것 같지가 않죠? 그러니까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역시 그 5월 3일부터 공매도가 되니까 고전의 언론 플레이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이런 주식을 떨어뜨린 게 아닌가 싶은 거예요. 그쪽에서 살려고. 그러고서 여기서 이제 주워가지고서 이제 올려친 거죠. 자, 그럼 이제 엔터 쪽으로 넘어가서 YG보다 SM 보세요, SM. SM이요? 네. 이게 정신이 나갔나 봐요, 그죠? 이 확실히 확 떴네요. 뭔 좋은 재료가 있나 보죠. 뭐죠? 모르죠. 근데 이제 우리가 기술적으로 보면 요날 이렇게 거래량이 좀 들어오면서 떴잖아요. 보통은 요때 어떤 재료를 알고 있는 쪽에서 이렇게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계속 떨어졌죠. 그러면 요게 지금 패턴이 N자형이죠. 요럴 때는 무조건 사는 거예요. 그건 제 책에도 나와 있어요. 책에 사셨어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종목들 있잖아요. 이게 우리가 이렇게 횡보하다가 특히 이게 장대 폴더를 그리면 항상 지켜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렇게 이제 떨어져가지고 여기서 11선. 여기서는 지난번에 요거 비슷한 거 가지고서 강의를 한번 했는데. 맞아. 그죠? 그래가지고서 여기서 팔면 어떻겠냐. 그래서 정신 나간 사람이나 판다고 제가 말을 했던 것 같은데. 맞아요. 이수앱 지수 가지고서 제가 설명할 때 그래요. 이수앱 지수 기억나세요? 그러니까 N장 기억. 그러고서는 그 다음에 주식이 이수앱 지수인데 그거 한번 우리 복습하는 의미에서 한번 쳐보시게요. 이수 제가 요때 설명했던 거거든요. 이렇게 많이 무진장 많이 올라가죠. 그죠? 여기서 우리가 강의할 때 아마 요때쯤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것도 이때 샀어도 대박이죠. 그래서 이게 차트 공부라는 것도 되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여기서 왜 파냐고 올라간 것도 없이 다 떨어졌는데 이게 이제 그 러시아 백신 그거를 이제 한국에서 만들어내는 그거 계약을 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는 장이 어렵더라도 기다리고 찾고 공부하다 보면 먹을 게 무진장 많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장이 나쁘다 그 탓만 할 게 아니고 그 안에서 또 박스권 장이면 박스권 장 안에서 어떻게 하면 수익이 날 수 있나. 그 공부하는 수밖에 없어요. 딱 두 개 색깔만 더 보려고 하는데 2차 배터리죠. LG화학 삼성SD, SK이노베이션.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100만 원이 쌍봉이잖아요, 거의.
그래서 쌍봉이네요. 예, 그래서 제가 이거를 보통 그러거든요. 보통 아무리 회사가 좋아도 쌍봉인데 저거를 뚫고 올라갈 수 있을까? 그거를 생각해 보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회사가 좋은 경우는 고점 대비 90%까지는 올라온다고요. 그런데 이때 실적이 좋게 발표가 되면서 95%까지 온 거예요. 고점 대비. 제가 안 봐도 다 알아요. 97만 원까지, 97만 원. 그러면 100만 원에 샀다고 하더라도 별로 손해 본 게 아니잖아요. 그럼 그냥 매도하는 거예요. 뒤도 돌아보지 말고. 이게 여기서 사신 분들이 여기까지 떨어졌을 때 얼마나 속이 탔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거는 주야장창 이게 회사가 좋다고 그래서 그냥 갖고 있으면 안 돼. 네? 그래서 이제 그 어느 정도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물론 이제 장기적으로 봐가지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액면 분할 하기 전 가격으로 따지면 지금 400만 원이잖아요. 그 경우도 그 30년 뭐 20년 넘는 시간 동안에 진짜로 많이 올라왔지만은 100배 올라온 거죠. 100배 왔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유일하게 전무후무한 거란 말이에요. 전무후무한. 그러니까는 이제 그래서 또 뭐 세계적인 기업이고 그렇지만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세계적인 기업이고 그렇지만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런저런 공부들을 하면서 원래 기본적으로 그렇다고 제가 단기 투자 단타를 치라고 말씀을 드린 건 절대로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그 오해하지 마시고 어느 정도 수익이 났으면 실현을 시키고 그래서 시장 분위기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시장 전체. 그래서 항상 시장 분위기를 이렇게 보시면서 자기 돈, 자기 주식이라는 거는 결국에 자기 재산이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신경 쓰고 본인이 관심을 가지는 만큼 돈이 붙게 되어 있거든요. 아무 신경도 안 쓰고 그러려고 그러면 은행에 집어넣어야죠. 그럼 최소한 까먹진 않죠. 세상에서 우리가 사회 일을 하면서 돈 벌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돈 벌기 어려우시죠. 어렵죠. 그렇죠. 그런데 똑같아요. 주식 투자에서 돈 벌기가 쉽지 않죠. 제가 평생 하면서 연 단위로 해서는 손해 본 적이 없지만 진짜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만큼 이제 공부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거는 다른 게 없어요. 공부하는 수밖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제일 한 가지 질문 좀 드리고 싶은 게 아마 시청자분들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이게 지금 LG화학이든 뭐도 상관없이 뭐 다 공통된 건데요. 작년 3월에 23만 원이었는데 이게 105만 원까지 올라왔었잖아요. 거의 한 5배 가까이 볼 수 있는데 이 차트상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내가 샀다가 팔았다가 하는 구간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어떻게 보면 그런 구간들을 다 무시하고 그냥 내가 이 종목에 대한 가치를 믿고 투자했으면 5배로 오로지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구분을 하면 좀 좋을까요? 어떤 것들은 분명히 내가 단타로서 차트를 보면서 투자를 하고 매매를 하고 하는 것들이 있을 텐데 어떤 것들은 그냥 이걸 좀 안 보고 그냥 가지고 있는 게 오히려 더 큰 수익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도 복굴복이죠. 그거를 복굴복이라고 해야지. 그렇죠. 그거를 만약에 아는 사람이 있다면 세상 돈을 다 가졌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흔히 그런 말을 하거든요. 한 달 뒤에 주식 시세표 그거를 볼 수 있다 그러면 그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한 달 지금 이제 오늘이 5월 18일 날인데 6월 18일 날 주식 시세표를 어디 미리 받아볼 수가 있다 그러면 그거 지금 사놓으면 되죠.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시대가 그런 시대가 됐고 도래를 했기 때문에 그러는데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때 삼성 SDI를 샀거든요. 삼성 SDI를 사가지고 그럴 때는 이제 비중 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삼성 바이오로직도 사고 이때 3월 20일께 다 샀어요. 그래서 결국에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 같은 경우는 제일 비싸게 파는 게 80만 원 넘어서 팔았거든요. 그러다가 그 60만 원대까지 떨어졌다가 오늘 90만 원까지 갔거든요. 삼성 바이오로직도. 근데 그게 거기까지 올라갈지는 아무도 모르죠. 저도 여기 그 삼성 SDI도 그 제가 21만 원, 22만 원에 샀는데 그리고 저것도 50만 원대까지도 갖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다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일정 부분 내가 생각해서
이 정도면 괜찮다, 이 정도는 괜찮다 해가지고 그때 이제 잘라서 파는 거죠. 잘라서. 그러다가 이제 꺾일 때 보고서 이제 다 팔았는데 이거 삼성 SDI죠. 이것도 여기까지 올 줄은 뭐 진짜 꿈에도 생각을 못했죠. 그럼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해서 제가 카카오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모임에서 제가 한번 많이 높았는데도 한번 팔을 다시 사라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게 지금 액면 분할하기 전이거든요. 여기 일봉으로 보면 액분하기 전인데 작년 8월 달이었으니까 이렇게 일봉으로 보면 작년 8월 달 여기 때 여기 때가 그 30만 원 초반이었거든요. 액분하기 전에. 그러니까 여기 때가 지금 요거로 따지면은 곱하기 5 하면 될 걸요. 5대 1로 액분이 됐으니까. 그때 여기서 사가지고서도 여기까지 가니까는 40만 원. 이거는 지금 그 40만 원대인가 그랬었는데 여기였나?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이동평균선 보면 아까 말씀하신 거와 똑같아요. 여기에서 보니까는 격벽이 쌓여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안 깨지는 거예요. 그러면 무조건 사도 되는 거죠. 이게 이동평균선에 다 좁혀져, 압축되어서 좁혀져 있을 때, 그게 안 깨지고 압축이 됐을 때가 그 액분하기 전에 31만 원 막 요 때였거든요. 그때 이제 거기에서 사서도 또 30% 수익이 나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도 참 의미가 있는 건데, 그게 이제 대세 상승기 때, 그럴 때는 이제 오래 갖고 있는 사람이 수익이 많이 나는 거고, 지금 같은 때는 그럴 때가 아니지 않느냐. 또 그래도 그런 종목이 또 나와요. 근데 그거를 보통 잘 못 찾을 뿐이지. 그래서 그런 종목을 찾으려고 항상 애쓰고 있어요, 저도. 근데 그게 참 찾기가 쉽지가 않죠. 지나고 나서 보니까는 이 종목이 이랬더라 하는 건 이제 결과론적으로. 카카오 차트상으로 지금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도 괜찮아요, 저.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11만 원이 깨졌을 때거든요. 요 3일 보니까는 괜찮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배치고 올라왔으니까요. 그러고서 이 정도면 이제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지분 갖고 있는 이제 카뱅이라든가 상장을 이제 상장을 앞두고 할 예정들이 있죠. 그리고 카카오 웹툰 같은 경우도 또 이제 북미 쪽에 직상장 얘기도 나오고 그러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또 이 플랫폼에서 앞으로도 네이버, 카카오 같은 경우 우리가 그거를 생각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부분에서 다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요 가격대에서 괜찮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11만 원. 11만 원대는 지금은 나쁘지 않은 가격이다. 나쁘지 않은 거로 저는 보고 있고 그래서 조금 사는 편이에요. 카카오에 맞상대인 또 네이버를 안 볼 수는 없죠. 그러니까 이거는 둘이 비슷하게 간다고 생각을 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카카오를 조금 더 좋아하는데 네이버보다. 그래서 카카오 아까 거기 가격에 맞춰서 그래서 저는 요거를 살 때 거의 비슷하게 사요. 네이버 카카오를 같이. 그러니까는 이것도 이제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두 개 중에 이게 더 많이 조금 엎치락뒤치락은 하지만 비슷하게 가기 때문에 두 개를 다 먹으려고 그러면 두 개를 다 사야죠.